우리나라 최북단 DMZ 남방 한계선 접경 지역으로 오염원이 없고 미네랄이 풍부한 한탄강이 흐르는 곳. 최상급 쌀이 여물고 속 단단하고 당도 높은 과실이 익어가는 곳. 강원도 천왕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부자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절경의 한탄강이 흐르는 이곳에서 부자농부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부자농부님이 왜 이쪽으로 오셨을까? 아무도 없는데. 청량한 강물 소리만 가득하고 길도 나지 않은 험한 곳인데요. 누가 있습니다. 사진 찍는 저분일까요 혹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혹시 부자농부 맞으세요? 제가 바로 부자농부 조중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진이 취미라 여기서 저 보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중기 부자농부.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작물을 키우며 부자농부가 되셨을까요? 여기서는 뭐 돌밖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는 아니고 저를 따라오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예. 예. 한번 가시죠 뭐. 그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원하게 펼쳐진 드넓은 농지 앞으로 제작진을 안내한 우리 부자농부. 얘네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허, 얘네들이라면 아하, 이글스로 고개를 숙인다는 그 변해요. 이삭도 많고 토실토실 아주 잘 연그렸네요. 철원의 자랑이 이제 그 쌀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벼농사로 얼마나 부자가 되셨나요? 논농사로 한 2억하고 밭농사로 5천에서 이제 2억 5천에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밭농사, 논농사 병행하여 연매출 2억 5천만 원 조중기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18만 2천여 제곱미터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우리 부자농부. 쌀 한 톨 얻기 위해 88번 농부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는데 그의 발걸음에는 어떤 성공 비법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런데 대뜸 벼 이삭의 냄새를 맡는 부자농부. 벼 냄새는 왜요? 무슨 냄새가 나요? 누룽지만 냄새가 나네. 벼에서 누룽지 냄새가 난다고요? 밥을 지으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누룽지가 있지 않습니까? 누룽지 맛 냄새가 나서 이제 고향을 생각하는 이제 맛이 난다 해가지고 고향 찰벼입니다. 구수한 누룽지 향이 나는 고향 찰벼는 찰기와 식감이 뛰어나고 식이섬유, 가바, 비타민 등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아주 특징이라고 합니다. 벼의 냄새 점검 마치고 차량에서 장비를 꺼내는 부자농부. 펼치고 또 조이고 익숙한 손길로 장비를 조립하는데요. 아하, 이거 드론 아닌가요? 예, 드론 맞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일종, 그러니까 1급 자격증을 딴 거죠. 드론만 아니라 여기 이제 배터리 그리고 이제 발전기 이거 충전하는 것까지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몸값 비싸신 분 드디어 날려보나. 그런데 프로펠러 출력을 몸으로 올리는 건 아닐 테고 자격증이 있다는 분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드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러니까 GPS가 이제 어느 위치인데 그걸 이렇게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아니면 잘못하면 이게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이제 보라색 정도 되면 이미 다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 GPS 센서 정렬을 마치고 드디어 난리나 했는데 아하, 아직입니다. 큰 통에 작은 용에 이것저것들을 섞어 넣는데요. 그것은 어디에 쓰려고 그러세요? 요건 이제 영양제입니다. 해거름이나 그 영양제인데 벼한테 좀 마지막에 영양제 주는 거 있고, 근데 요거 하나는 이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안 쓰죠. 이제 리뷰라는 효소인데 이 안에는 이제 광물질도 있고 부엽토 같은 그런 걸 가지고 배양해가지고 만든 이렇게 효소입니다. 벼를 골고루 좀 있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수확 전 벼를 위한 영양제까지 직접 제조해 드론에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제 작업하려고요. 영양제도 주고 또 이제 충이나 이제 균들 같은 거 이제 방제하는. 자, 드디어 드론을 날립니다. 오, 이야, 이 안정감 있는 이륙. 본격적인 방지의 비행이 시작됩니다. 황금색 논 위를 미끄러지듯 비행하듯 드론, 아하, 이야, 이 그림이 따로 없군요. 역시 일종 드론 자격증 취득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줄 끌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사람이 최소 2명에서 이제 3명이 필요한데 요거는 뭐 저 혼자서 해도 아침 저녁으로 하면 한 4만 평까지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편의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면서 친환경 재배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부자농부. 그런데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면서 이렇게 피 하나 없이 논농사를 지속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할 수는 없죠. 다. 농사 규모가 이렇게 많아지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 할 때 그 1등 공신 있는데 그건 따로 좀 보러 가야 되거든요. 친환경 농법의 1등 공신이요. 어디 우렁각시라도 숨겨놓으셨나요? 1등 공신 소개해 주시다더니 논으로 들어가는 부자농부. 그런데 떨어진 동전 찾는 사람처럼 논바닥은 왜 이렇게 뒤지고 다니세요? 그때 뭔가를 줍는 부자농부. 동글동글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거 뭐예요? 무농약이든 유기농으로 하는 그 친환경 농업 하는데 맞아요. 제 1등 곳입니다. 일꾼입니다. 1등. 와, 진짜 우렁각시 우렁이네요. 왕우렁이라고 합니다. 왕우렁이들이 논에서 어떤 일을 하길래 1등 공신이라고 불릴까요? 풀과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잡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논농사에 풀을 좋아하는 대식가 왕우렁이를 논에 방사하면 친환경 농법의 제초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모와 모를 심으면 요 사이에도 피가 빼곡히 나와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됩니다. 피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이 하면 거의 화학적인 어떤 제초제 효과보다도 이 우렁이가 더 일을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논에 굳이 이제 그 피사리하러 이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렁이가 피를 담당한다면 철원 농지의 특징인 현무암의 광물질 토양과 한탄강의 깨끗한 농수는 철원 쌀을 더욱 고품질로 키우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군요. 철원 오대쌀이 알이 크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게 이 무게 자체가 좀 많이 나가요. 이 안에 그 미네랄 성분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영양적으로 이렇게 좀 좋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 유기농법을 통해 가지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이 제 성공 비법입니다. 부자농부 성공 비법 첫 번째, 친환경 농법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재배하라. 며칠 후 그 사이 더 노랗게 물든 논으로 나온 부자농부. 벼 이삭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이제는 이제 벼베개도 되겠네. 아니, 눈으로 살펴보고 또 수확시키가 아닌지 어떻게 그 구분하죠? 여기 보면은 노랗게 되죠. 여기는 초록색이죠. 초록색까지는 영양이 계속 공급되는 거고 여기 이제 노랗게 된다는 거는 영양이 이제 공급이 이제 끊어진 거죠. 위에서 한 대략 3분의 1 정도 끊어지면 이제 벼백이 적기가 된 것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 해 큰 피해 없이 잘 연구로준 벼, 드디어 수확하는 날입니다. 반가운 일꾼이 다가오는데요. 인근 농가들과 품앗이를 하고 있답니다. 오랜만이야. 잘 벼줘. 한 해 성적표 받듯 긴장된 순간 드디어 벼를 수확합니다. 한 해 애태웠던 배가 어느 정도 수확량을 내어줄까요? 한 시간여 만에 벼를 가득 채운 콤바인이 되돌아옵니다.
야 이거 보기만 해도 이 배부릅니다. 허리 하나 숙이지 않고 이렇게 많이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전문적으로 빚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400평 정도입니다. 프로가. 그 당시 이제 이 벼베기 손으로 할 때는 그러면 30명 정도가 필요한 이제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저 콤바인으로 하면은 10,000평에서 한 12,000평 정도 이렇게 벼베기 할 수 있습니다. 농업 기술의 기계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스마트 농업 시대. 논 위에 그리는 직선 그림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반나절 만에 5톤 컨테이너를 가득 채운 벼. 그럼 이제 벼 품질이 어떤지 확인해 봐야겠죠. 묵직하네 그래도요. 2,000평에서 이만큼 나오면 이게 풍년인 것 같아요. 쌀로 치면 50가마 정도 나온 겁니다. 무농약 쌀이어가지고 또 값도 좀 잘 받고요. 예. 보람찬 하루 일을 끝내고 나면 집으로 가지요. 풍년의 기쁨 안고 도착한 곳은 한 창고형 건물. 컨테이너 가득 담아온 벼를 창고 지하 탱크에 쏟아 넣습니다. 그런데 벼를 수확하자마자 곧바로 들어온 여기는 꼭 뭐하는 곳이에요? 굴뚝 같은 모양의 길쭉한 설비가 쭉 늘어서 있고 자동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는데 부장님 여기 뭐하는 곳이에요? 벼 건조장이라고 하는데 수분이 많으면은 벼가 이게 이 도정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짓이겨진다고 할까?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수분을 빼야 되거든요. 왜 벼의 수분을 빼야 하는지 직접 보여준다는 부자농부. 오늘 막 수확한 벼를 한 숟가락 딱 떠서 종지 크기의 용기에 담는데요. 이렇게 돌리면은 얘가 마찰에 의해서 완겨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왕겨 껍질이 몇몇 벗겨지긴 했는데 대부분 껍질째 무게졌습니다. 이게부터 이게 으깨지죠. 이게 수분이 이렇게 많으면은 이렇게 으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물벼는. 그렇다면 건조된 벼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한 숟가락을 떠서 마찰 용기에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 왕겨 껍질이 다 벗겨지고 쌀 한 톨 으깨지지 않았습니다. 아하! 왜 건조를 해야 하는지 딱 알겠네요. 그럼 방금 수확한 물벼는 얼만큼 건조해야 도정하기 편해지고 단맛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 벼는 수분이 한 28% 되기 때문에 한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로 이렇게 말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방사체를 통해서 원적에서 나오면서 천천히 벼가 말려가는 이제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단맛을 더 좋게 하는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쌀 농사를 지은 지 20년이 됐다는 부자농부. 그 처음 나고 자란 철원에서 가장 많이 짓는 작물은 유기농으로 재배하겠다는 다짐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귀농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역의 그 대표 브랜드에 맞는 형태,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이제 귀농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쌀 농사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귀농한 거죠. 철원의 청정 환경을 지키며 농사를 짓기로 결심한 부자농부. 화학비료, 화학영양제 대신 쌀 겨농법, 우렁이 농법 등 유기농 농사를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기대에 못 미치는 수확량에 좌절하기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진짜 야 이걸 굳이 꼭 유기농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무농약으로 내릴까 이런 생각도 했다가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했던 그 고집이 있는데 그래도 그래서 그냥 굳건히 지금까지 이제 유기농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굳건히 지킨 유기농법으로 단연간 재배하면서 다행히 수확량은 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맛 좋은 유기농 쌀 재배 농가로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수익도 안정기에 올랐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유기농 스타 상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직거래를 할 때 이게 이제 먹어보고 이제 놀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다른 쌀을 이제 먹었다가 이제 저희 쌀을 먹었을 때 미질에 대해서는 뭐 다른 그 농사 짓는 것보다 이렇게 좀 뒤지지 않을 까 자신은 있습니다. 오전 수확한 벼를 건조장에 돌려놓은 뒤 인근 하우스를 향하는 부자농부. 여기는 어딜까요? 그런데 쭈뼛쭈뼛 들어가지 않고 둘러보기만 합니다. 어디 있어? 여기요. 어디? 예, 잠깐만요. 어디 있는 손 흔들어봐. 여기요. 아하, 사람을 찾았던 거였군요. 마치 정글을 헤치듯 풀숲을 헤치고 나오는 사람은 부자농부의 아내입니다. 이거 봐봐요. 꽃대가 이만큼 자란 거 보니까 이제 캘 때가 됐네. 사람 길을 넘길 정도로 훌쩍 크는 이 작물은 뭔가요? 김장할 때도 필요하고 또 겨울을 건강하게 날려면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건강하게 겨울을 나고 김장할 때도 필요한 것? 전혀 감 못 잡는 제작진을 위해 직접 보여주겠다는데요. 이게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 김장할 때 건강하게 겨울 날 때 필요한 것. 아하, 맞네요, 맞아. 생강 작물이 이렇게 생겼군요. 4월 한 20일경 그때 심어가지고 한 10월 25일경이면 이제 캐기 시작합니다. 한 2주 있다가 캘려면은 한번 영양제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내 의견에 바로 행동하는 부자농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자루에 푹푹 퍼담는데요. 이것들이 다 뭔지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부자농부? 미생물들. 이게 유기질 비료입니다. 유기질 비료와 미생물 제재를 섞어 담아 자루에 꽁꽁 묶어놓은 큰 통에 넣고요. 그리고 갈색빛 액체를 한 바가지 준비하는데요. 발효제입니다. 발효. 미생물 이게 이 유기질 비료를 잘 이제 발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엔 통째로 붓는 액체. 끈끈하니 점도가 높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미생물 먹이가 되는 겁니다. 이 당밀이라고 하면 당밀. 유기질 비료, 미생물, 발효제, 당밀을 물에 희석하는데요. 이제 영양을 더 증폭시킬 중요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32도나 33도까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놔두면은 완전 이제 발효가 돼서 이 작물이 이제 먹기 좋은 형태로 발효 액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생강을 위해 직접 만든 액비라는데요. 이건 어떤 재료들이 들어갔나요? 칼슘을 갖다가 보통 시중에 살려면 거의 한 병 500ml에 한 2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목초액에다 그 계란 껍질을 넣어가지고 직접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제 비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자농부 성공 비법 두 번째, 발효 액체 비료를 직접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라. 부자농부가 직접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든 친환경 액체 비료를 대형 물탱크에 넣는데요. 액비 원액에 물을 희석해 작물에 영양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작물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보다는 땅을 통해 흡수하도록 관주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위로 말고 얘들아 옆으로 생강 살 좀 찌우자. 응? 이제 생강은 10월 말 정도 캐기 때문에 요번 주고 오늘 줬으니까 아마 월요일 정도 주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물도 안 주고 이제 캐기 좋게 이제 만드는 거죠. 생강아 바짝 영양분 끌어올려서 건강한 겨울나기 하게 도와주렴. 잠시 후 생강밭을 따라 쉴 새 없이 다른 하우스로 이동하는 부자농부. 벼농사 하나도 바쁠 텐데 밭농사 규모도 꽤 큽니다.
여긴 고추밭이네요. 부지런도 하셔라. 예, 이게 바로 오이맛 고추입니다. 알죠. 오이맛 고추는 맵지도 않고 식감도 좋고. 아삭아삭해서 아삭이라 그러죠. 그래서 맵진 않으세요? 안 매워요. 피디님도 한번 드실까요? 그럼요. 우리 서 PD 먹을 건 나대하지 않지. 한번 먹어봐 어때? 수분이 되게 많은데요? 아삭아삭하고 그냥 맛있죠. 고추에서 살짝 매운데요? 매워요? 네. 이건 이제 안 매운 거 드릴까요, 그러면? 대표님 안 맵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안 매운데요. 일부러 매운 거 준 거 맞네. 아유 부자농부님, 찍고 주셔. 오이맛 고추, 꽈리고추, 청양고추 등 종류별로 재배하고 있다는 부자농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예. 고객 주문에 맞춰 최대한 택배 발송 직전에 수확한다고 합니다. 작물의 포장, 발송은 아내 몫입니다. 아, 이제 갖고 왔어요? 살면서 농사를 짓게 될 줄 몰랐다는 아내. 그러나 남편 따라 농사를 거들다 보니 작물 하나하나 귀한 것도 알게 되고 찾아주는 고객이 고마워 후한 인심을 덤으로 얻는 것도 자연스레 생겼습니다. 팩 무게 빼고 300g이 들어가는데 아예 또 저희 시골 인심은 좋잖아요. 그래서 300부터 뭐 한 364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선에서 저희가 넣죠. 예. 벼농사 틈틈이 해온 밭농사라도 꽤 높은 수익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때요? 밭농사 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밭작물은 이 오이맛 고추 또 생강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고추, 생강 등 밭작물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5천만 원. 해가 기울어지고 있는 늦은 오후. 부자농부 외출 채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남은 건지 바삐 또 어디를 가시려나 봐요. 아니 쉬지를 않아요? 부자농부 어디 가시는지 얘기 좀 해주가세요. 10여 분을 달려온 곳은 한탄강입니다. 바쁜 농사 중에도 틈나는 대로 찾는다는 곳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 카메라도 꼭 챙긴다고 합니다. 나이 50을 넘기면서 갖기 시작한 취미. 지금은 농사를 짓게 해주는 한탄강이지만 어릴 적엔 최고의 놀이터였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한탄강을 건넜어요.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쫙 건너면 이제 저 맞은편에 저 돌 있죠. 이렇게 이제 물살 때문에 떠내려가서 저기에 이제 바다라는 거예요. 물살 흘러가는 거 보세요. 좀 겁나 보이지 않아요? 아까 내려오는 길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거의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건 머리 희끗해진 농부뿐. 바쁜 건 바쁜 거고 그런 가운데 어떤 그걸 딱 내려놓고 나만의 어떤 좀 휴식을 갖는다든지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이게 괜찮은 어떤 취미 아닌가. 변함없이 흐르는 강 앞에서 부자농부는 흘려보낸 삶을 되돌아보고 초심을 다져봅니다. 다음 날 건조장을 찾은 부자농부. 건조기를 돌린 지 20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제 수확한 물벼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건조된 벼를 치아로 똑똑 씹어보는군요.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보통 옛날에는 수분 측정기가 없을 때는 요거를 이제 딱
하는 거 봐가지고 아주 세게 딱 하면은 이거 너무 말린 거고 적당히 딱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야 16% 됐구나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적당히 딱 된 건지 수분 측정기로 확인해 볼까요? 수분 측정 들어갑니다. 어허, 16 최적 수분 약 16% 맞습니다. 수분을 어느 정도 많이 빼줘야 그 적정하게 이제 이게 보관도 할 수 있고 미질이 이게 보관되는 거지. 18%가 넘어버리면은 이게 안 쪄져요. 방아 쪄지질 않아요, 아예. 그래서 최소 16%, 15%에서 16% 아주 오래 보관하려면 15%까지 보관하는 경우가 있죠. 건조된 벼 이만큼이 800kg. 부자농부의 한 해 총 수확량은 120kg짜리 벼 가마로 약 1,100가마가 나온다고 합니다. 농협에 한 70% 정도는 가고요. 계약 재배한 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제가 또 직거래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쌓아놨다가 이건 이제 정미소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방아셔가지고 제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직거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확 시기를 즈음해서 미리 주문하는 고객들도 많은데요. 이 가마는 첫 수확한 벼를 도전까지 마친 것입니다. 햅쌀 자태 어디 좀 볼까요? 뽀얗다 뽀해. 밥맛이 어떨지 진짜 궁금하군요. 제가 2년 전에 이 쌀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쌀을 보면 이렇게 좀 뽀얗게 그래서 이렇게 우유빛깔이 난다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밥을 지었을 때 맛있는 쌀은 이제 소문이 나 있죠.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벼농사 매출 얼마나 되나요? 벼농사로 그 연매출 한 2억 정도를 저희가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총정리 유기농 쌀 2억 원, 고추 생강 등 밭작물로 5천만 원, 더해서 총 연매출 2억 5천만 원. 조중기 쌀 부자농법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친환경 농법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재배하라. 두 번째, 발효 액비를 직접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그날 오후 없던 허기도 만든다는 밥 익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 반가운 소리 끝나면은 만나게 될 바로 이거 아하하. 야, 이거 아까 그 쌀로 지은 밥 맞죠? 철원의 오대쌀이에요. 반찬이 필요 없어. 밥이 달아 이래요. 한 숟갈 딱 먹으면 뜨거운 건 둘째, 고소한 찰기가 입안에 싹 돌겠죠. 아하, 그 어떤 상차림보다 화려해 보입니다. 먹을까? 햅쌀이라서 그런지 밥에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것 같아. 그쵸? 맞아. 맛있어. 올해 쌀 수확은 어때요? 작년보다 조금 나. 작년보다. 올해 대풍이라는데 다른 집들은? 유기농 하는 사람들은 대풍이라는 게 좀 별로야. 그냥 작년보다 조금 더 나으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지 뭐. 세상 부러울 게 없네요. 하하, 이 맛에 농사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민들이 이게 유기농하는 건 이제 당연시하고 이게 진짜 참된 의미가 있다. 또 농부로서 이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저는 바람입니다. 먹거리를 키우는 농부의 자존심으로 유기농 농사법이 보편화되길 바란다는 조중기 부자농부, 그의 뚝심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